안녕하십니까? 예. 풀어보셨습니까? 자, 한번 문제를 점검해 보죠. 실수 안 하셔야 되는데, 실수한 게 몇 개 있네, 몇 문제. 자, 갑니다. 자, 1번. 거주자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 병에게 양도를 했다. 갑의 부동산 관련해서 납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을로부터 누가 갑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요번에 병한테 뭐 했다고요? 양도했다. 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얘가 부동산 취득했을 때, 그죠? 또 얘가 부동산을 뭐 양도했을 때 얘 입장에서 봅니다. 자,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아서 취득했다면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거고 증여는 계약일에 취득했죠. 그래서 여러분 납세 의무는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그 취득하는 때가 언제냐? 증여는 계약일이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 매매면 사실상 잔금 지급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요 날짜가 취득한 날이니까 계약일에 납세 의무가 한다, 성립한다. 맞죠? 예. 그럼 언제 확정됩니까?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 고지서 나오는 건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 다음,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를 했다면 신고 안 해도 되는데 갑이 자기 앞으로 취득해놓고 뭐 안 했습니까? 등기를 안 했으면 소유자 누구예요? 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맞죠? 이때 만약에 신고를 만약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는 누가 내느냐 이거죠. 만약에 신고하면 사실상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맞고요. 갑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는 고지서 나오지만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신고납부하겠다 그럴 때는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납부니까 세무서장한테 뭐 할 때?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뭐 한다? 확정이 된다. 그죠? 고지서 발부하는 건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하지만 신고납부로 가면 신고할 때 확정. 맞아요. 다음,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50만 원에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이죠. 취득세 못 내요. 그래서 등기하려면 취득했다. 그럼 여기까지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뭐 한다면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못 내니까 등록 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자, 여기서 잠깐 취득세 면세점은요, 취득한 물건이 있어도 취득세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취득세 안 내는 건 좋은데 뭐 하려면 등기하려면 뭐 내라? 등록 면허세 내는데 요때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올해 개정됐다고 그랬죠. 그죠?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등록 외국에서 연부로 수입하는 거 면세점은 취득 당시, 그죠? 취득 당시 가액을 등록 면허세 뭘로 한다?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죠? 간 김에 여러분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난 건 취득세 안 내죠. 대신 등기하려면 등록 면허세 내는데 그때는 취득 당시 가격과 등록 당시 가격 중에 금액이 큰 걸로 갑니다. 높은 금액. 그죠? 예. 그런데 광어권, 양식어권, 면세점 요거는 취득 당시 가액이다. 다음, 갑은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양도 차익이 없어도 반드시 번원해야 돼요. 예정신고 해야 된다. 틀렸죠?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예정신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몇 번? 5번입니다. 예.
다 맞춰줬어. 다음, 이번에는 2번 갑니다.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부동산이 만약에 경매 처분되면 낙찰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면 여기서 돈을 받아갈 채권자가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채권자가 먼저 가져갈 거냐? 세금 안 낸 거 있으면 세금이 먼저예요, 기본이. 그런데 저당권 같은 거 설정내가 전세권 등기한 거 있겠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세금이지만 날짜 따지는 게 있어요. 법정 기일 전에 무한거 세금이 먼저,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으면 세금보다 저당권이 먼저거든요. 근데 저당권 등기가 아무리 빨리 됐어도 전세권 등기가 빨리 됐어도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다. 그거 하나고, 또 하나, 맨 처음에 가져가는 게 뭐냐? 비용이에요. 경매 처분할 때 들어간 비용, 압류할 때 들어간 강제 징수비나 체납 처분비는 모든 세금 필요 없어요. 맨 먼저 그거부터요. 그래서 1번 경매 절차로 재산을 매각합니다. 그럼 그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세금보다도 경매 절차에 들어간 비용이 뭐한다?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죠. 비용에는 우선할 수 없다. 경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맨 먼저예요. 세금보다도. 그래서 우선할 수 없다. 2번 법정기일 전에 그랬어요. 법정기일이 뭡니까? 세금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날을 법정기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한 날 기준,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한 날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정기일이요. 그럼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러면 일단 결정돼서 순서가 세금하고 저당권하고 어떤 게 지금 빠르다는 얘기예요. 법정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으니까 저당권이 먼저잖아요. 그죠? 그런데 먼저 가는데 당해세에는 먼저 갈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 등기된 사실이 증명된 재산 매각에서 매각대금에서 재산세를 만약에 부한다, 징수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죠. 당해세. 그럼 저당권 등기가 아무리 빨리 됐어도 당해세는 우선할 수 없다. 이 당해세는 날짜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세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저당권은 재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죠. 당해세는 우선할 수 없다.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어도 당해재산에 안 낸 세금, 고지서 나오는 세금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 결정된 날을 법정기일로 한다. 아까 법정기일하면 세금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날인데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한 날을 법정기일이라고 하고 고지서 발부하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부한 날, 발송한 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결정된 날 틀렸죠. 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뭐예요? 법정기일은 신고한 날이죠. 다음 4번 사용자 재산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매각대금 또는 추심대금에서 지방세를 징수, 지방세 걷어갈 때 세금보다도 우선순위는 비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소액 임대차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하고 체불된 임금은 세금 필요 없어. 무조건 순서가 두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 세금보다도 뭐한다? 우선한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더 가져가요? 비용. 그죠? 두 번째가 요거 체불된 임금이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그리고는 당해세. 그죠? 당해세. 그 외에는 저당권 이렇게 갑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 처분에 있어서 압류하는 데 있어서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는데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 청구된 국세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세금과 세금끼리에는 순서가 있죠. 먼저
담보가 되어 있는 세금 먼저, 그리고 압류에 관련된 세금이, 그리고 교부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세금보다 우선할 수 없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죠?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죠? 네, 4번. 아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정 기일 전에 등기가 먼저 됐어서 당해세가 우선한다. 그죠? 예. 자, 다음. 이번에는 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연부로 취득할 때는 50만 원 이하는 과세 안 하니까 관계없고, 연부로 취득할 때는 사실상 연보금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맞아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 간척에 의해서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공사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사용일 취득한 걸로 봅니다. 맞아요. 그럼 유상 매매죠. 매매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근데 다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죠? 참고로 만약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되는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나면 취득, 이렇게 가지고 순서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불분명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나면 취득. 건축물을 건축 개수로 인해서 취득하는 거 원시 취득이죠. 이때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다음, 무상승계하면 상속도 있고요, 증여도 있어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기본이 증여다. 그럼 증여는 언제?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다만 취득한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고 취득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틀렸어요.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증여는 언제 취득이죠? 계약일, 그날이 취득이래요. 그러니까 취득일 또는 계약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면 60일이었는데 올해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왜 틀렸느냐? 여기 뭐를 했어요? 그렇죠. 등기 등록을 하고 여기서 틀렸어요. 등기를 하고 나서 계약 해제됐으면 그건 무조건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됐다. 그럴 때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등기 등록한 후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5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 그랬어요. 취득세 과세 표준, 예, 많이 틀려졌는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래도 되죠. 취득 당시 가액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 시가 인정액, 시가 표준액 이걸 다 묶어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아요. 2번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했어요. 부당거래. 그래서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보였다. 취득. 여러분, 취득세에서 부당행위는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건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취득세를 조금 내려고 하는 게 부당행위고, 그럼 취득세 조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해야 취득세를 적게 내는 거죠. 자, 친인척 간에 부동산을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차이나는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 인정액의 100분의 얼마 5, 3억 이상 또는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뭘로 본다? 부당행위로 본다. 맞죠? 특별한 경우니까 이거 어려워요. 부동산을 서로 뭐합니까? 교환. 그럼 넘겨주는 부동산과 넘겨받는 부동산 비교해서 금액이 큰 걸로 가는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여기는 자, 이전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이전해 주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중에서 뭐한 거? 높은 금액으로 한다. 맞죠?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구죠? 개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뭘로요? 시가 표준액. 여기서 잠깐 시가 표준액이 뭡니까? 자, 이와 같은 이를테면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임야의 시가 표준액인 뭐가? 개별 공시지가가 전체가 1억짜리라고 해봐요.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간을 했어요. 벌채 작업을 하고 정지 작업을 해서 농사 짓는 벌로 전이나 답으로 바꿨다. 이게 지목 변경이에요. 그러면 지목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인근의 다른 토지 농지 있죠. 그런 농지 가격을 가지고 이 부동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역시 시가 표준액, 개별 공시지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짜리가 됐다. 자,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1억짜리가 지목을 변경했더니 공시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됐으면 증가된 게 얼마예요? 2천만 원은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이게 뭐야? 2천만 원이 바로 증가된 부분에 대한 뭐다?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을 누가 했다면? 법인이 했다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목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회사 지출란에 기재가 됐으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다 인정해줘.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누가? 개인이 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지문이 있으면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데 이때 시가 표준액이 뭐냐?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을 변경하기 전 시가 표준액을 빼라. 그럼 증가된 거 얼마? 2천만 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자, 지목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을 변경하기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맞는데 요걸 요렇게 지우고 하나로 간단하게 뭐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도 맞는 거. 그 시가 표준액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증가된 거에 대한 시가 표준액. 그럼 어떻게? 지목 변경한 후의 가격에서 지목 변경하기 전에 금액을 빼라. 아니면 지목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액과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무한 가액, 증가한 가액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어렵지만 맞습니다. 다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뭐예요? 매매죠. 매매. 그래서 채무 부분은 매매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잖아요. 그래서 여기 취득한 물건의 시가 인정에서 유상취득으로 보는 채무 부담액은 뭐하고?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상이 아니라 뭐야? 무상이죠. 무상.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자, 다시 한번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 부분은 뭐예요? 유상이죠. 그러니까 요거 유상취득으로 이거 대신에 다른 말로 뭐 매매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고 채무를 뺀 나머지는 무상이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이래도 같은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거 몇 번? 5번. 예.
그래서 지목 변경 등은 증가한 가액이다. 그 증가한 가액을 시가 표준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라. 중과기준세율을 빼라. 2%를 빼라는 얘기는 뭡니까? 옛날 취득세 내지 말고 소유권 등기하는 등기에 대한 거 반쪽만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환매 등기 됐죠? 환매 등기 됐으면 진짜로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소유권을 환매는 내가 지금 팔지만 내가 다시 살 거니까 너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용 수익만 하는 거죠. 그래서 환매권 매도자, 매수자 간에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상 소유권을 왔다 갔다 등기만 하라. 맞죠? 그래서 옛날 취득세 내지 마라. 다음 무덤 그랬어요. 무덤하면 묘지예요. 묘지. 묘지에 대한 등록은 비과세야. 이해가세요? 묘지는 등기할 때 비과세니까 등기된 거 안 내. 옛날. 그럼 뭐만 내? 무덤이라도 취득한 건 땅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내? 취득세는 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몇 프로로 간다? 2%. 1000분의 얼마? 22%예요. 등기 안 하니까. 예. 다음 공유물 분할 그랬죠. 공동으로 등기됐던 걸 지분대로 나누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잖아. 자기 거 등기하는 거니까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2% 빼고. 그죠? 다음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 그랬잖아요.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다만 옮겨놔야죠. 등기. 그래서 2% 빼라. 그래서 맞습니다. 틀린 건 몇 번? 2번. 무덤하면 묘지예요. 묘지는 땅을 취득할, 지목이 묘지니까 땅이죠. 그래서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그건 취득세 내는데 묘지에 대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니까. 자, 이번에는 6번. 아니 6번 이거 어려웠어요. 예? 자, 볼까요? 물론 어려운 거는 하나 질문이 있을 것도 같은데 보세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장 군수한테 보아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죠? 취득세는 도세지만 시장 군수한테 부과 징수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군에 가서 내지만 세금은 어디로 가요? 특별시 광역시 도로 들어갑니다. 맞죠? 그럼 상속받아서 취득한 경우는 여기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야. 그죠?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는 주소 뒀으면 9개월이잖아요. 그죠? 예, 무심코 갈 수 있어서 상속 개시일이 아니에요. 예, 왜?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 그 얘기는 사실상 사망한 날인데 사망한 날은요 실제로 사망했고 법원으로부터 의사가 사망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 게 이 날짜가 복잡해. 그래서 그 달에 말일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말일로부터 계산해서 6개월. 예, 틀렸고 3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으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이때 가산세 말고 원래 세금을 빼고 나머지 추가로 부하라. 신고 납부하라. 여러분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된 건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물건이 바뀐 거지. 그래서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겁니다. 가산세 없어요. 가산세 제외. 그자 맞습니다. 다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 원래 조정 지역의 주택 취득에서 2개면 조28 8%예요. 그런데 이사 가려고 샀어요 라고 뭐를 하면 신고하면 그게 일시적 2주택이죠. 그때는 이렇게 신고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3년이에요. 3년 안에 옛날 주택을 보여야 돼. 팔아야 돼.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하면 몇 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죠. 그런 경우는 약속을 위반했잖아. 그래서 법을 위반했으니까 중과세율 적용해서 조 28, 8% 계산해서 이미 납부한 거 뭐하고 빼고 추가로 낼 때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 붙으면 뭐 나와요? 고지서. 고지서 받고 내는 걸 보통 징수라고 한다. 그래서 맞죠? 예. 다음, 재산권 그 밖에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면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니까 60일이 안 지났어도 등기하려면 등록관청에 등기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는 취득세를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죠. 여기 보실래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뭐를 하려면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등기가 돼. 그러니까 60일이 안 지났어도 등기 등록하려면 등기 등록 서류를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는 전까지는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죠? 여러분 취득세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며칠이에요? 60일.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대상이 돼서 추징사유 발생해도 60일이죠. 근데 길게 가는 건 상속증여예요. 상속은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자, 다음 7번.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을에게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 이 경우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는 누구 부동산이죠 지금? 임대인 갑의 부동산에다가 임차인이 누구예요? 을이 지금 전세 계약한다 이거죠. 전세권 설정.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전세 금액. 이해가세요? 그래서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럼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니까 6억 원이다. 이거 틀렸잖아요. 6억이 아니라 뭐 3억 전세 금액. 2번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틀렸죠. 소유권 말고는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감유가점은 전부 다 1000분의 2.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은 지금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3억이에요. 3억. 3억에 곱하기 1000분의 얼마? 2. 그래서 공 3개 지워주니까 60만 원 나옵니다. 60만 원. 그죠? 60만 원. 다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맞죠? 예, 전세 계약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세자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재지 이렇게 가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 이 전세권을 살짝 바꿔서 뭘로? 임차권 이렇게도 물어보지요. 예, 참고로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임차권이라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라면 여기는 월 임대차 금액 세율은 1000분의 2.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은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를 곱한 게 세금이죠. 근데 그 금액이 6,000원이 안 되면 기본 얼마? 6,000원. 그죠? 그리고 임차권자 을이고 납세자는 역시 부동산의 보 소재지로 갑니다. 다음 8번. 자,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주택.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기본적으로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사용하는데 거기에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까지. 주택은 건물하고 뭐?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을 포함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틀렸잖아요. 그죠? 제외하는 거지. 아, 여기 보세요. 이것은 꼭 나와야 주택에 물어볼 때 왜 법조문이 그렇게 쭉 연결돼 있으니까. 법에 아예 규정돼 있어. 여기 보세요. 이거는 건축물이고 이건 토지잖아요. 이건 건축물이라고 안 한다. 주택의 건물은. 그리고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는 토지라고 안 해. 그냥 합쳐서 뭐라고 그래? 주택이야, 주택. 그러니까 요건 건축물로 보지 말고 요건 토지로 보지 마라.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에서 주택은 봐라, 빼라. 왜? 따로 주택으로 부과하니까 재산세에서. 그죠? 예. 다음, 한 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얼마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봐요?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랑 틀려요. 양도소득세에서는 100분의 50 이상이 아니에요. 커야 돼요. 주택 면적이 부할 때, 클 때 전부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 주택 면적이 부할 때, 클 때, 그 얘기는 50% 부할 때, 초과할 때 전부 주택이에요. 근데 재산세에서는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죠? 다음, 부속된 토지의 경기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보고, 4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벌러 본다.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면 누진세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와. 그래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때 부속된 토지는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다. 맞죠? 건물의 다가구 주택에 세 가구가 살고 있으면 토지도 면적 비율로 나눠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자,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 지문 외에 물어보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뭐 동일한 지역 관할구역 안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한다? 주택마다 각각, 그죠? 각각 주택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거죠. 각각이에요. 또 하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된 토지 소유자가 구분 소유,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세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예. 다음 9번으로 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분류 설명한 거 옳은 거. 토지는 크게 세 가지.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그죠? 예, 토지는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이 있고 별도합산이 있고 분리과세가 있는데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종합합산은 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라는 거. 요거만 알아도 비사업용이 뭐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비사업용이잖아. 농사 짓지 않는 농지 같은 거. 예? 입지 조건 안 맞는 거. 별도합산은 뭐예요? 반대로 사업용 영업하는 데 관련된 토지다. 그럼 분리는 따로따로 한다. 아주 높게 고율, 아주 낮은 저율.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사치성 재산의 토지, 아주 낮은 세율 부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건 농사 짓고 있는 농지, 목장용지, 임야 같은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잖아요. 자, 그러면 1번 도시지역 안에서 실제로 농사 짓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여러분 항상 농지하고 목장용지는 있을 지역이 도시지역 안에는 정해져 있어요. 개발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이야. 그럼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빼면 뭐 있어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 있죠. 이런 데는 농지가 있을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지역 어디 안에 농사 짓고 있다가 다 분리과세 아니지. 도시지역 안에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왜? 도시지역 안에서도 어디 개발 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죠? 도시지역 안에 그러면 주거지역도 다 들어가니까 틀렸고,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에 나왔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 정상이죠, 정상. 그럼 세금 부담 줄여줍니다. 분리과세 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여기서 틀렸죠.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로 간다.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안에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을 제외한 지역 하면 어디예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뭐가 있어요? 공장이 있으면 있을 장소가 안에 입지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투기는 아니죠. 생산성에 이용하니까 다른 사업하고 합쳐라. 별도 합산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종합합산이 아니라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 만약에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있으면 생산성 사업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분리과세로 가요. 근데 입지 조건이 안 맞으면 별도 합산 가서 다른 거는 합쳐라. 다음,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이 철거 멸실됐고 몇 개월, 6개월이 안 지났다. 6개월 지났으면 나대지. 6개월이 안 지났으면 없어도 있는 걸로 보고 별도 합산 갑니다. 맞아요. 과세 기준일 현재 소금 생산,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사업이지만 이거는 공익사업으로 보고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어디 가요? 분리과세로 간다. 그래서 염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나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된 토지는 다른 용도로 바꿔서 농사도 못 짓고 건물 같은 거 못 줘요. 염분이 다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폐지된 것도 일정 기간 동안은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 그죠? 6개월 지났으면 비효율적 종합합산, 6개월이 안 지났으면 별도 합산. 다음, 재산세 납세 의무자 10번. 자, 6월 1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에 매매 잔금을 부하고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어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죠. 그러면 6월 1일 날 매매 잔금을 지급했으면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예요.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 매도자가 아니라 6월 1일 취득했으면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고 6월 2일 날 취득하면 취득한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 2번, 신탁법에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재산의 소유자는 맡긴 사람, 누구죠? 위탁자. 그래서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다음,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를 알 수가 없다. 아니면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다. 그럴 때는 모르니까 누구? 사용자. 공부상이 아니라 누구? 사용자. 사용하는 사람. 다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슨 계약? 연부 계약을 부하고 체결하고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미리 사용합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면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도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랍니다. 맞죠? 다음,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이 공동 소유 공유 재산이면 각각의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유자 중 연장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틀렸죠? 항상 뭐예요? 원칙이 지분권자. 근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것은 4번. 그죠?
다음 11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지문 이외의 요건은 없는 것, 요건은 충족한 걸로 봐라 그랬어요. 자,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 고지서 발부한다. 맞죠? 이 경우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면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 경우 여기에 붙어서 신고납부로 가면 부과주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다음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다음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기한 지나고 몇 개월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재산세나 종부세 분할 납부는 신청 절차가 다 똑같아요. 기간만 틀려. 재산세는 3개월까지 분할 납부되고 종부세는 6개월. 그것만 틀리죠. 다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로 단독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합계 100분의 70 범위에서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틀렸어요. 종부세는 한 세대가 주택당 몇 개 하나 가지고 있으면 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죠. 이때 연령별 공제는 20%, 30%,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공제는 20%, 40%, 50%까지. 그럼 두 개가 중복되면 90%지만 그때는 최고가 뭐 100분의 80까지만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다음 신탁법에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누가 위탁자가 소유자니까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죠? 과세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동고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는 투기로 보지 않아요. 몇 년간 10년 동안은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 맞죠? 혼인의 경우는 몇 년? 5년. 동고 봉양은 10년. 그죠? 예.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 다음 12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틀린 거. 자, 국내 자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과세 대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지어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니까 종합소득, 사업소득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그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 다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그러면 분양권이죠. 계약금 주면 그때부터 분양권, 그리고 팔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데 입주하지 않고 중간에 팔면 과세하겠다. 맞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옮겨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이주권도요 영업권과 똑같아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면 과세 대상인데 참고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신고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 그죠? 양도소득세는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생긴 이익에 대해서 내는 게 양도소득세고, 개인이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사업 있죠.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을 지어서 파는 이런 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다. 다음 13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이거 많이 틀린 문제야. 예?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민사집행법, 뭐 그것까지는 기억할 거 아니지만 민사집행법 하면
경매처분 얘기하는 거고, 국세징수법 하면 세금 안 냈으니까 공매처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는 갑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인 누가 의리, 뭘로? 경매. 아니 원래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매매 거래는 증여야. 근데 공매나 경매, 파산 절차, 대가를 주고받았다, 그게 입증이 되면 그건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보잖아요. 경매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증여가 아니라 보다 양도로 보기 때문에 갑한테 양도소득세 내라고 한다. 맞죠? 다음, 이혼으로 인하여 갑이 소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을한테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등기 원인을 뭘로? 위자료로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자,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건 양도예요. 증여가 아니라. 양도죠. 근데 1세대 1주택은 양도지만 누구한테 팔아도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잖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은 양도행위지만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비과세. 그래서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틀렸어요. 여기서 틀렸지. 과세가 아니라 뭐?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거. 양도지만 비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3번, 거주자 갑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직계비속인 자녀 을이 가지고 있는 상가 부동산, 부동산과 부동산은 등기 대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을 뭐하면? 교환을 하면, 누구랑 교환하든 이건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되잖아요. 모두 양도소득세가 뭐한다? 과세가 된다. 맞죠? 예. 다음, 갑이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 중에 형성된 부공동재산인 상가 부동산을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 분할로 배우자 을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건 부동산을 줬어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니까 부과되지 않고 납세 의무도 없다. 맞고, 거주자 갑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동생한테 뭐 했어요?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담보된 갑의 은행 대출을 인수하는 경우 그랬어요. 결론은 뭡니까? 부담부 증여. 그죠? 아니 갑이 토지를 동생한테 증여하는데 그 토지에 담보된 뭐 대출금의 채무를 누가? 동생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인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부담부 증여. 그럼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은 매매로 보는 거죠. 증여가 아니라. 그래서 부담부 증여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잖아요. 양도로 보니까. 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2번 1세대 1주택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 행위지만 뭐다? 결과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14번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 설명이다. 틀린 거. 국내 부동산 뭐는? 임차권은 반드시 부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인데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임차권은,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 안 했어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맞죠? 우리나라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 여부 상관없다. 다음 2번,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 양도에 대해서 물납 규정은 적용되나 분납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자산이든 국외 자산이든 물납 규정이 없어요. 그죠? 물납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세금에서 물납이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세금이 재산세하고 상속세 외에는 물납이라는 게 없어. 그죠? 그래서 물납 규정은 없으며 분할납부는 돼. 해외 부동산 파는 것도 1,000만 원 부하면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물납 규정은 없으며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틀렸고. 그럼 3번 국내 소재 자산의 양도 차익과 국외 소재 자산의 양도 차익 계산은 모두 원칙이 뭐예요?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한다. 맞죠? 예, 실거래 가격. 다음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외국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요. 왜? 외국 부동산 투기하든 안 하든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니까. 그죠? 근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주죠. 왜 해줍니까? 이건 사람한테 해주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거주자는 우리나라 거 팔던 외국 자산 팔던 기본공제 250만 원 해줘요. 그죠? 그래서 맞고. 3번 외국에 있는 자산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세율은 외국 소재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자산 우리나라의 미등기는 몇 프로지요? 70%죠. 근데 해외 자산은 미등기 그런 거 없어. 70%가 없어요. 60%, 70%, 50%, 40% 그거 없어요. 그냥 6에서 45% 누진세율로만 되어 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보유기간 상관없이 6에서 몇 프로? 45%. 그죠? 예. 이번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인데, 자,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근데 1번 많이 틀렸어요. 부담부 증여 포함 틀렸죠. 부담부 증여는 3개월이에요. 3개월 제외에.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다른 건 2개월이죠. 그래서 제외 그래야 되는데 포함 틀렸고. 해당 연도 누진세율 적용 6에서 몇 프로? 45% 적용하는 자산을 몇 번? 2번 이상 양도를 하면 첫 번째 거 양도한 거 신고했어도 두 번째 거랑 뭐 하라고요? 요거 합쳐서 신고를 하라.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몇 번? 2번 이상 하면 합산을 해서 뭐 하라? 신고를 하라. 맞죠? 다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서 납부할 세금은 없어도 반드시 예정신고는 해야 된다. 다음, 예정신고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는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적용됐죠? 그런 경우는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정신고 안 한 사람은 확정신고도 안 하겠죠? 그래서 확정신고를 한다면 예정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줄여준다. 그죠? 다음, 당연연도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해당 연도에 항상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라.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거 몇 번이에요? 1번. 예, 제외해 요거. 다음 16번 갑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이건 뭐냐?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팔면 그게 1세대 1주택이죠. 근데 2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죠? 첫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농어촌주택 농사 짓기 위해서 귀농주택을 취득했어요. 이 요건 복잡한데 이게 다 충족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한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옛날에 있었던 일반주택을 구한다면 양도한다면 그건 2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아도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한다. 그게 아니라 여기 보여? 비과세 규정이라는 얘기는 실거래 가격 12억을 부하지 않고 초과하지 않고 2년 보유, 2년 거주 이런 거 충족을 했으면 2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자, 2번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상속주택 말고 일반 주택을 몇 년,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틀렸어요. 여러분, 상속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은 거니까 상속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러면 언제까지 팔아라 그런 게 없으니까 쭉 가지고 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구할 때, 팔을 때 순서만 지키면 돼요. 상속주택 먼저 팔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2년 이내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그죠? 그래서 3년 안에 거기서 틀렸어요. 다음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됐으면 10년이에요. 10년 안에 언제로부터 합친 날로부터 주소지 이전한 날이죠. 그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를 먼저 구하면 양도를 하면 어느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어떤 거 먼저 팔아라 그런 건 없다. 어느 거든 먼저 하나 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맞아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이에요. 5년 안에 이것도 어느 거든 하나를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한다. 그죠? 예. 다음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 가지고 있다가 이것도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강행 규정이 없어. 그럼 가지고 있다가 팔 때 문화재 주택 먼저 팔면 안 돼.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라 이거죠. 그럴 때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받은 거하고 문화재 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규정이 없다. 그죠?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는 거는 동고봉양은 10년, 결혼한 경우는 5년, 농어촌 주택도 5년, 일반 주택은 3년. 그죠? 예, 3년 안에 옛날 거 팔아라 이겁니다. 예, 틀린 거 2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잠시만 쉬었다가 갈게요. 예.